입니다.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전도 선의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전은 아주 특수한 겁니다. 금전은 가치가 그 금액이 이퀄 가치입니다. 특정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서 이렇게 100만 원을 빌렸다 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중에 갚을 때는 다른 100만 원으로 가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20장이 아니라 만 원짜리 100장 뭐 이렇게 갚는다. 특정성이 없다. 설명이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특칙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의 특성에 대해서는 그러나 금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 물건으로 취급받을 때는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화폐 수집상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1965년도에 발행된 예를 들어서 무슨 500원짜리 뭐 동전 은행권, 그런데 그게 무슨 그림이 잘못돼 가지고 특별히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선의 취득이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반 동산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양도인에 관한 요건 그랬는데 여기서 양도인이란 말은 을을 말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을이 점유자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을이 점유자였기 때문에 을이 권리자라고 믿었던 겁니다. 점유자,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습니다. 점유자여야 한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유자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임차인 또는 사용차주, 물건을 위탁받은 임치인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점유자이기는 하지만은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가 아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적용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을이 그 갑의 카메라를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고 병한테 팔았을 때 선의 취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을이 이거 갑의 카메라인데 갑이 나한테 대리해서 나를 대리인으로 해서 매도하라 그랬다 이렇게 해 보았다 했자 병이 선의 취득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행위로 이 거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선의 취득 요건이 안 된다. 두 말할 것 없이 표현 대리에 해당될 때는 매매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표현 대리하고 선의 취득하고 취지는 같습니다만은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무권리자로서 처분했을 때 선의 취득된다. 무권 대리인으로서 처분했을 때는 선의 취득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수인, 즉 병에 관한 요건을 보겠습니다. 병은 을로부터 그 동산을 카메라를 점유를 인도받아야 됩니다. 점유를 이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유자는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점유권 공부하게 되는데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평원이 아니다, 강포다, 은비다, 악의다 이런 거는 갑이 입증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과실의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하여 다수설하고 판례가 다릅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례대로 합시다. 판례는 무과실에 대해서는 병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양수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취득자에게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입증 책임 얘기입니다. 평원, 공연, 선의 요거는 추정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입증을 갑이 해야 되는데 무과실에 대한 것만은 병이 입증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는가? 나중에 취득할 때는 카메라 넘겨받을 때는 선이 무과실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갑 것이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선이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물권행위가 인도가 완료될 때, 그러니까 물권행위가 먼저였다면 인도 시에, 반대였다면 물권행위 시에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나가서 거래행위, 여기서 말하는 거래행위란
을과 병의 매매, 증여 등을 말합니다. 매매, 증여, 채무 변제 또는 경락, 경매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거래 행위가 만약에 무효 취소가 돼버린다면 선의 취득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거래 행위여야 되기 때문에 상속 같은 것은 선의 취득이 안 됩니다. 어르고 가들고 부자가 아니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상속에 의해서 이전받았다 했을 때는 선의 취득은 안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을이 갑의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있었는데 병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선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 건 줄 알고 점유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나 이거 우리 아버지 서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건지 알았다 못 돌려줘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거래 행위여야 되기 때문에 상속과 같은 이런 사건은 안 된다. 또 하나 사실 행위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주 비웠다고 가정을 합시다. 벌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벌목을 하는 건 어디까지나 사실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취득자 병이 자기 산에 있는 나무인 줄 알고 한 주를 비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계가 애매해가지고 이면은 경계가 애매할 때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을 땅이었더라. 그런데 자기 땅인 줄 알고 자기 임야인 줄 알고 비웠다. 선이었다. 무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선의 취득은 안 된다. 거래 행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매매, 교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채무 변제, 경매 등이어야 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확실하게 두세요. 다음으로 거래 행위는 소유권에 관한 물권이나 질권, 소유권과 질권 취득에 관한 그 두 가지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저당권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과 질권. 그리고 유치권은 법률로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우선 여기서 인도가 4가지가 있었다 그랬는데 생각나십니까?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병의 점유 취득 가지고는 선의 취득 인정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두세요. 점유 개정에 의해서는 선의 취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을이 지금 갑의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을이 그 카메라를 병한테 팔았어요. 양도를 하고 그대로 의사표시만 있었고 그대로 병으로부터 병이 소유자라 그래가지고 을이 그거를 빌려 쓰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랬을 때는 점유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의취득, 병의 선의취득 인정 안 한다,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4가지 중 1가지는 빠져 하는 걸 확실하게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유 개정 가지고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반환 청구권의 양도 다 된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49조가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면, 즉 선의취득 요건에 해당되면 그 효과로서는 병이 물권을 취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권을 취득하는데 을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라 그래서요. 따라서 이거는 물권 취득이 있는데 이거는 그 물권이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을의 권리에 무슨 하자라든지 이런 게 존재할 때 하자가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권리자로부터 을이 소유자도 아닌데 병이 소유권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병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거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라는 거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 두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의취득 인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의취득 제도는 게르만법에서 왔고 그 목적은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거래 안전보호, 병을 보호하는 겁니다. 선의의 제3자 병은 권리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갑입니다. 갑의 희생 위에서 선의의 제3자 병이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뒷얘기를 해본다면 두 말을 것 없이 이때 갑은 병에 대하여는 그 카메라 반환 청구 못하지만은 을에 대해서는 너 왜 팔아먹었냐?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도 될 수 있어. 카메라는 지금 돌려 못 받지만은 카메라 값이라도 내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선의 취득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49조 동산의 선의 취득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도품 유실물에 대해서는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도품 유실물이란 병이 을한테서 카메라를 취득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을이 갑한테 도둑질한 것이었더라는 얘기입니다.